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딱 10년 동안 묻어두어야 하는데 선택지는 두 곳뿐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와 미국 주식시장 S&P 500.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미국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의 성적표를 봅시다. 한국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사이를 오가며 약 40% 오르는 동안 미국 S&P 500 지수는 150%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던 일본 니케이 지수조차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을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임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왜 회사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제자리일까요?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즉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증시라는 게임의 룰이 얼마나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명 알맹이 쏙 빼가기, 전문 용어로 물적 분할 후 중복 상장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맛집의 주주라고 칩시다. 이 가게는 피자도 팔지만 사이드 메뉴인 파스타가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파스타의 잠재력을 믿고 이 피자 가게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타가 너무 잘 팔리니까 파스타 전문점을 따로 차려서 옆 건물에 새로 상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파스타 가게를 분리해버립니다. 기존 피자 가게 주주인 여러분에게 파스타 가게 주식을 줄까요? 아니요, 단 한 주도 주지 않습니다. 파스타 가게의 수익은 온전히 새로 생긴 가게로 가버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피자 가게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 주가가 폭락합니다. 이 황당한 일이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2022년 LG화학 주주들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라는 비전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만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상장했습니다. 핵심 엔진이 빠져나간 LG화학의 주가는 반년 만에 30% 넘게 폭락했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국민 앱이죠.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를 줄줄이 떼어내 별도 회사로 상장시켰습니다. 마치 문어발처럼 자회사를 계속 상장시키니 정작 모회사인 카카오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카오 주가는 17만 원대 고점에서 3, 4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70%가 넘는 폭락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구글을 보세요. 구글은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웨이모 같은 알짜 사업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유튜브를 따로 상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를 구글이라는 하나의 주식에 담아둡니다. 그래야 구글 주주들이 유튜브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한국 시장은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사, 즉 경영진은 주인을 위해 일해야겠죠. 놀랍게도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 3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법조항 때문에 경영진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려도 그것이 회사 자체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죄부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를 볼까요? 2023년 국내 7대 대기업 주주총회 결과를 분석해보니 소액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통과된 비율은 고작 0.8%였습니다. 반면 이사회가 낸 안건은 99.4%가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대주주의 결정을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엄청난 소송을 당하고 배상해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주 환원의 부재입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회사가 번 돈을 배당 등으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애플이 시가총액 월드 1위를 지키는 비결은 아이폰을 잘 만들어서기도 하지만 매년 엄청난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인색합니다. 한국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은 약 20% 수준으로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반면 4대 그룹이 회사 곳간에 쌓아둔 돈은 1,200조 원이 넘습니다. 돈을 벌어서 재투자를 하거나 주주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냥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니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받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지표가 PBR입니다. PBR이 1배가 안 되면 회사를 당장 문 닫고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PBR 1배 미만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눈에는 성장도 안 하고 배당도 안 주고 주주 대접도 안 하는 매력 없는 시장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는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시스템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져야 할 3가지 투자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많은 사람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한국 주식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심은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주주를 속이는 기업에 가차없는 처벌을 내리고 주주 환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곳에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십시오. 둘째, 한국에 투자한다면 행동하는 기업을 선별하십시오. 다행히 최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행동주의 펀드의 활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산다면 막연히 대기업을 살 것이 아니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며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이라 대외 위기에 취약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폭등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달러를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달러는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곳에 자본을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 시장에 맹목적인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혹은 기부와 같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기업의 성장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